안녕하세요. 글 쓰는 백수, 백수라이터 코벙입니다. 책 읽는 밤. 그 두 번째 밤의 주인공은 간호사로 5년, 네팔에서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2년, 비영리단체 간호사로 2년 일하다가 현재는 인도에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살며 글을 쓰는 브런치 작가 선량님입니다. 선량 작가님은 지금까지 총 2권의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올해 4월 작가님께서 원고 작성부터 편집, 책 출간까지 전부 홀로 해내신 독립 출판물 당신도 골방에서 혼자 쓰나요? 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한국과는 3시간 30분의 시차가 있는 인도에서 글이 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글쓰기를 시작했고 결국 책까지 만들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데요. 친구가 근처에 딱 한 명 유일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마저 지난달에 한국으로 귀국한 뒤로는 남편 외에는 별다른 말벗도 없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글을 써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외롭게 글을 쓰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선량 작가님의 이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제 처지가 그렇게 슬프게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선량 작가님께 일종의 동지의식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감하면서 재밌게 읽은 책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영상에서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구독자님들께서 선량 작가님의 책을 읽으시면서 벅차오르는 그 감동과 가슴 저릿해지는 순간들을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은 책에서 딱 2개의 글만 선택해서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글. 골방에서 혼자 쓰고 있는 당신에게. 글을 잘 쓰고 싶어 글쓰기 책을 열심히 읽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강원국의 글쓰기,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 어쩌면 잘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하는 글쓰기 등등. 글쓰기 책을 읽다 글쓰기에 관한 글을 써보자 생각했다.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작가 이야기 대신 지식과 경험은 부족해도 쓰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솔직한 쓰기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었다. 잘 쓰기 위한 방법이 수록된 책은 많이 있으니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의 쓰기에 대해, 글 쓰며 실수했던 일들에 대해, 쓰지 않던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었다. SNS에는 글 쓰는 사람들도 많고 작가로 데뷔한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내 주위엔 글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20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한 사람도, 아이들을 치열하게 키워낸 사람도 글을 쓰지 않았다. 20년 동안 워킹맘으로 일하며 직장에서 인정받고 2 아이도 잘 키우는 언니에게 글을 좀 써보라고 권했지만 글은 아무나 쓰니?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쓰지 라고 말했다. 그것이 조금 안타까웠다. 풍부한 경험이 있어도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고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어떻게 책을 쓸 생각을 했어? 정말 대단하다. 첫 책 출간 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다. 한국이 아닌 곳에 살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일로 치부된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한국과 3시간 30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고 살아가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과거의 상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다. 2 아이의 엄마가 된 후에도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했다. 집에서 노는 한가한 엄마라는 시선이 참기 힘들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마음이 땅으로 가라앉아 썩어버릴 것 같았다. 그때 운명처럼 쓰기를 만났다. 글이 먼저 나에게 접근하진 않았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했다. 그제야 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 비로소 쓸 수 있게 되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간절한 마음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책을 읽어 지식은 쌓여갔지만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은 힘들기만 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을 품고 있더라도 쓰지 않는다면 글이 될 수 없었다. 평범한 사람이 가수가 되기 위해 피, 땀, 눈물이 필요하듯 내가 품고 있는 이야기가 글이 되기 위해 읽고 생각하고 쓰는 성실한 노력이 필요했다. 여러 글쓰기 책에서 알려준 대로 일단 많이 써보는 방법을 선택했다. 재능이 노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믿고 싶었다. 날마다 한 편 이상의 글을 쓰며 머릿속에 들어있던 모든 이야기를 꺼냈다. 아무것도 쓰지 않던 사람이 골방에서 혼자 쓰다가 조금씩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작가님은 정말 성실하네요. 첫 번째 책, 프랑스 학교에 보내길 잘했어 원고를 쓸 때 편집자는 이렇게 말했다. 출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던 사람이 책을 쓰면서 머리를 쥐어짜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지만 엄마라는 타이틀만 갖고 살던 내가 그 외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잔뜩 흥분되었다. 마감기한 이틀 전에 원고를 써서 보냈고 내용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엔 또다시 머리를 쥐어짜며 글을 썼다. 탈고할 때까지 매번 마감 전에 원고를 보냈다. 내 원고를 보고 선택해준 출판사가 너무나 고마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게 초보 작가의 절실한 마음이었고 성실한 태도로 나타났다. 내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타이틀은 성실하게 쓰는 작가이다. 며칠 전 내가 쓴 브런치 글이 365개인 것을 알게 되었다. 삭제한 글도 여러 개 있으니 그동안 참 많이도 썼다. 브런치에 처음 올린 글을 읽어보면 많이 부끄럽다. 맞춤법도 모르던 사람, 한 꼭지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요즘 자기가 쓰는 글은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어떤 게 달라진 것 같은데? 뭐랄까, 예전에는 생각도 논리도 없이 그냥 막 쓰는 것 같았거든? 그냥 일기 같았지. 그런데 요즘 쓰는 글은 생각을 많이 하고 쓴 티가 나. 뭘 좀 알고 쓰는 것 같달까? 홍군의 말에 내 자존감이 한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혼자 공부하여 글을 썼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 나만의 글쓰기 언덕을 만들었다.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을 때 한 작가님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었다. 글쓰기 책을 보내주고 함께 글 쓰는 사람이 되자며 응원해 주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었기에 글을 쓸 수 있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함께 글 쓰는 사람이 되자고 응원하고 싶다. 외로운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지친 당신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쓰는 삶을 살자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란다. 골방에 있는 당신이 세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설량 작가님은 2018년 가을에 브런치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해요. 브런치에 작가 신청을 한 건 2018년 12월 말이었고 다행히 바로 합격이 되어서 2019년 1월에 첫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9년은 작가님께서 딱 40이 되시던 해였다고 하시는데요. 작가님께서는 후회 없는 40을 보내자고 마음을 먹었고 그 시작이 브런치였다고 하십니다. 글을 쓰는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전의 삶과 비교하여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았는데요. 설량 작가님은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자신감이 정말 많이 생기셨다고요. 그 전의 자신은 그저 집에 있는 엄마일 뿐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조차 작가님을 그저 집에서 놀고 있다고만 생각했었대요. 그 결과 작가님 스스로도 본인의 가치를 너무 낮게만 생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이 작가님을 바라보는 눈도 작가님 스스로가 본인을 바라보는 눈도 180도 바뀌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이제 작가님이 글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대요. 남편분도 마찬가지고요. 작가님의 책 당신도 골방에서 혼자 쓰나요에는 글쓰기는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글에서 작가님은 글쓰기가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생각과 사고가 변하고 세계가 변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지금은 글을 씀으로 인해서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작가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글쓰기를 시작하고 나서 작가님은 삶이 전보다 덜 힘들어지셨대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글감으로 승화시키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작가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저 역시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글을 쓴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글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인생의 역경들은 나를 주저앉히고자 하는 힘들고 괴롭기만 한 일이 아니라 그 아픔을 뛰어넘게 하는 혹은 그 안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는 귀한 글감이 되곤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차가운 골방에서 쓸쓸히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을 이 땅의 모든 작가님들이 골방을 박차고 나와 작가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처음으로 이 글을 낭독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글, 글쓰기 폴더를 만들다.
서랍 속에 꼭꼭 감춰두었던 노트를 꺼냈다. 눈물을 흘리며 써내려갔던 글은 중간 즈음에 멈추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다시 한번 펜을 들었다. 과거 속의 나를 떠올렸다. 그때의 감정을 떠올렸다. 멈춘 발걸음을 앞으로 힘차게 내디뎠다. 노트에 적은 글은 그냥 끄적임이었다. 그것들을 읽을 만한 글로 만들고 싶었다. 나에게는 글을 정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었다. SNS에 쓰는 글은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긴 호흡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꼭 필요했다. 언제부턴가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인 것 같다. 매달 받는 생활비를 모아서 노트북을 살까 생각도 했지만 매번 생활비는 남지 않았다. 통 크게 카드 할부로 살 수도 있겠지만 내 삶에서 카드 할부가 사라진 지도 오래되었다. 홍군 혼자 벌어서 생활하고 보험과 저축까지 해야 했기에 여유가 많지 않았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홍군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그에게는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노트북이 하나 있었다. 그거라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홍군은 아침 8시에 나갔다가 저녁 8시에 들어왔다. 낮에는 노트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었다. 밤이 되어 아이들과 홍군이 잠들면 살며시 일어나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나만의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수첩에 적어놓은 글들을 옮겨 적기 시작했다. 긴 호흡의 글을 쓰는 것이 처음이었던 나는 여러 책에서 말하는 글쓰기 방법을 참고하며 썼다. 특히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라는 말에 지나치게 몰입했다. 내 상황을 설명할 때 한 줄로 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내 모습과 상황, 내 느낌을 생각하며 적었다. 그렇게 쓰다 보니 글이 길어져 버렸다. 단문으로 쓰라는 말을 참고해 최대한 짧게 쓰는 연습을 했다. 쓴 글을 다시 읽어보니 단문의 문장이 켜켜이 쌓인 높은 산 같았다. 쓰던 글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보여주기와 단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바로 글의 핵심 주제가 없었다. 독자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나조차 알지 못했다. 나는 내 삶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5 형제 중 넷째 딸이고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란 것도 그렇고 네팔로, 방글라데시로 그리고 인도로 떠돌며 사는 모습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게 정말 특별한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이런 내 삶을 통해 독자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할까? 난 이렇게 살았다는 넋두리 같은 글을 누가 좋아해 줄까? 내가 처음으로 써본 긴 글은 혼자만의 독백에 가까웠다. 목적 없는 글은 그렇게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말았다. 늦은 밤 홀로 깨어 쓰는 글은 낮에 쓰는 글보다 훨씬 더 감성적이었다. 어두운 밤 주황색 불빛이 어슴풀에 새어나오는 백열등 하나만 켜놓았다. 창밖에선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인기척에 깜짝 놀란 아랫집게가 왈왈 짖는 소리가 들렸다. 바닷가의 높은 습도는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었고 나는 더욱 감성에 빠져들었다. 결국 메시지 전달이나 객관적인 시선 전달은커녕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되어버렸다. 밤에 쓴 편지는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했다. 밤에 쓴 글도 절대 발행하면 안 되었다. 하지만 홍군의 노트북을 빌려 쓸 수 있는 시간은 밤뿐이었다. 나만의 노트북이 절실했다. 나만의 노트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간절한 마음이 통한 건지 밤마다 씨름하는 내가 안타까웠는지 홍구는 저렴한 노트북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일 선물이라며 새 노트북을 하나 들고 왔다. 드디어 나에게 노트북이 생겼다. 글쓰기 폴더를 만들었다. 홍군의 노트북에 저장해 놓았던 내 글을 가지고 왔다. 감성 충만한 글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았다. 손발이 오그라든다. 삭제하고 삭제하니 분량은 절반으로 줄어버렸다. 이제 무슨 글을 써볼까? 13년 전 사용하던 일기장을 펼쳤다. 맨 마지막 장을 펼치니 남자친구에게 쓰다만 편지가 남아있었다. 2장 빼곡히 쓴 편지였는데 그에게 주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29살에 쓴 편지를 40에 다시 꺼내어 읽어보니 웃음이 났다. 이런 진부한 표현을 쓰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니. 남자친구에게 보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홍군이 볼세라 노트를 푹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시간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시선을 제공해준다. 어제 쓴 글을 오늘 다시 읽어보면 어색한 부분 투성이고 내일 다시 읽어봐도 왠지 어색하다. 한 달 뒤에 다시 읽어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고 2달 뒤에 다시 보면 또 고칠 부분이 눈에 보인다. 시차를 두고 다시 읽으며 글을 고치는 것. 전문가들은 이것을 반복적 퇴고라고 말하고 나는 시선의 시간차라고 부른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부끄럽지 않을 글이 되기 위해 조금의 시차를 두고 글을 다듬는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 글을 쓸 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조바심이다. 빨리빨리 성과물을 내놓고 싶은 마음, 빨리빨리 좋은 글을 턱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글은 1년 뒤에 다시 읽어보면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다. 바로 내가 썼던 연애편지처럼. 오늘 쓴 글을 내일 다시 지우게 될지도 모르겠다. 시선의 시간차는 언제나 조금 늦을수록 옳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에게 노트북이 있다는 사실이다. 저장과 삭제가 가능해졌다. 작가님께서는 처음에 글을 쓰실 때 작가님만의 전용 노트북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공책에 글자를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작가님만의 전용 노트북을 한 대 마련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정말 신나게 글을 써오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저희 집에는 노트북이 하나에 데스크탑이 하나, 아이패드가 2개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느 때고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인 거죠. 실제로도 저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메모장에도 글을 쓰고 아이패드로 브런치에 접속을 해서 직접 글을 쓰기도 하고 아예 노트북을 켜고 한글 창을 열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설량 작가님께서는 공책에 손필기로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물질적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글쓰기가 버겁고 힘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웠던 저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작가님은 글쓰기 폴더를 만들었다라는 이 글의 말미에서 작가님만의 퇴고 방법에 대해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제 쓴 글을 오늘 다시 읽어보면 어색한 부분 투성이고 내일 다시 읽어봐도 왠지 어색해서 시차를 두고 글을 고치는 일이 작가님에게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숙제 같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빨리빨리 좋은 글을 보여주고 싶고 하루빨리 성과물을 내놓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부끄럽지 않을 글이 되기 위해 조금의 시차를 두고 글을 다듬는 일.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반복적 퇴고라고 말하지만 작가님은 이 행위를 시선의 시간차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선의 시간차라니 무척이나 근사해 보이는 말이고 반복적 퇴고라는 말보다 더 제 마음에 와닿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출판사에 투고하여 출간을 진행하는 기획 출판이 아닌 작가님 스스로 기획부터 원고 집필, 편집과 출간 작업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하시는 독립출판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와 독립출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힘든 점 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짧게 요약해보자면 출판사에 투고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들게 느껴지셨고 작가님께서는 성격 자체가 한번 결정하면 뒤돌아보지 않는 성격이셔서 작가님 스스로 정한 기간 안에 글을 쓰고 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 출판이 아닌 독립 출판을 선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작가님께서 독립 출판을 직접 진행하시면서 느끼신 독립 출판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당신도 골방에서 혼자 쓰나요를 제작하면서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등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작가님만의 소중한 경험들은 설량 작가님의 브런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으시니까요.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설량 작가님의 글의 링크를 통해 독립 출판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읽는 밤, 그 두 번째 밤은 당신도 골방에서 혼자 쓰나요를 아직 읽지 못한 예비 독자분들께 작가님께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책은 여러 유명한 글쓰기 책들을 읽다가 쓰게 된 책입니다. 글쓰기 책들에서는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는데요. 저는 글을 잘 못 써서 겪게 된 일들, 실수하고 넘어진 이야기부터 조금씩 성장하게 된 제 모습을 솔직하게 쓰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골방에서 혼자 쓰나요를 읽으시면 분명 글이 쓰고 싶어지실 거예요. 이런 사람도 썼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글쓰기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글쓰기는 정말 삶을 변화시킬까요? 궁금하시다면 당신도 골방에서 혼자 쓰나요를 읽어보세요. 코벙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